이집트의 나르메르 왕은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시켰고, 메소포타미아의 사르군 왕은 수메르의 도시들을 하나의 나라로 통합했으며, 인도에서는 마우리아 제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합했는데 중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중원은 강한 무사 출신의 제후들이 나누어 지배했고, 제후들은 제각기 자신의 독립된 나라와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후들은 서로 밑도 끝도 없이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고, 그 결과 7명의 강한 제후가 다스리는 7왕국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쪽에 자리 잡은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진의 군주 정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이런 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나라 사람들은 예술은 물론이고 읽고 쓸 줄도 모르는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의 군대는 중국에서 가장 강했고, 정은 다른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고 마침내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은 중국 전체의 첫 번째 황제인 시 황제가 됩니다. 새로이 통일된 나라 이름은 자신의 부족의 이름을 따서 진이라 했고, 오늘날 중국을 뜻하는 차이나는 바로 이 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암튼 차이나는 힘으로 중국을 통일한 시황제는 정복당한 제후들이 반항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은 정복한 나라의 모든 제후와 지배자들을 수도로 데려왔습니다. 가까이 두면 계속 감시할 수 있었고, 황제를 배반하려는 음모를 꾸밀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진 시황은 그들의 무기도 모두 빼앗아 전부 녹여버렸고, 그렇게 해서 12개의 거대한 금속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으면 재빨리 제압하기 위해 넓고 똑바른 길을 만들었습니다. 진시황은 반역을 꾀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버렸으며, 학자들이 백성들을 부추겨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할까봐 수많은 책들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책 중에는 인쇄된 것도 있었지만 서예가들이 오랜 세월 공들여 직접 손으로 쓴 책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황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들만한 사소한 불씨가 될 것 같은 것은 전부 없애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태우고 파괴하고 죽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정은 중국의 황제가 되자 스스로 이름을 바꿔 첫 번째 황제라는 뜻의 시황제라 했습니다. 이러한 시황제는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자신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기억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진압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시황제는 반란을 일으킬 만한 자들을 모두 그의 궁전 근처에 살게 하고 병사로 감시하게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지도 모르는 책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반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는 그리 안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중국 국경 밖에 흉노라고 하는 사나운 부족이 북쪽의 거친 산맥과 광야를 떠돌아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흉노는 전국시대 때의 7나라를 차지하려고 수년 동안 중원을 공격했으며, 그들은 매우 잔인했고 날쌘 말을 타고 다녔으며 그 말 위에서 백발백중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흉노를 몰아내기 위해 성벽을 쌓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힌트를 얻은 진시황은 북쪽 경계를 따라 수만리에 달하는 성벽을 쌓기로 작정하는데, 그것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을 쌓는데 수만 명의 사람이 동원되었습니다. 농부들은 동원 명령에 복종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죄수들과 포로들도 동원되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중국에 살고 있는 어른은 모두 1년에 한 달은 만리장성 쌓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만리장성을 쌓는 일은 수년간 계속되었지만 시황제가 죽을 때까지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수백 년간 왕위에 오른 중국의 황제들은 만리장성을 쌓는 일에 사람들을 계속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만리장성은 2000km가 넘어섰고, 이 길이는 미국의 동쪽 해안에서 서쪽 해안에 이르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비록 중국의 만리장성이 달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인기 많은 관광의 명소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1974년 3월 29일 중국 서안, 농부들은 우물을 찾기 위해 땅을 파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진흙으로 만든 부러진 팔과 다리를 찾아냈고, 투구를 쓰고 있는 진흙머리도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에 대한 경이로운 소문 덕분에 고고학자들이 부랴부랴 몰려들었고, 마침내 그들은 진흙을 딱딱하게 구워 만든 6,000명의 병사들이 가득 차 있는 커다란 지하 구덩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병사들은 실제 사람 크기만 했으며 실물 크기의 말과 나무로 된 전차, 그리고 날카로워 보이는 무기들이 병사들과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사들의 얼굴이 모두 달라 같은 얼굴을 가진 병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병사들은 모두 자신들 뒤에 있는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듯 일제히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지키려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알려진 바로는 이 병사들이 지키고 있던 것은 시 황제의 무덤입니다. 시 황제는 생전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로불사를 원했고 말년에는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 황제는 전설의 약을 찾을 수가 없었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는 거대한 지하 도시를 자신의 무덤으로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대로 발굴되고 있지 않아 그 실체를 알 수 없지만 기록에 따르면 무덤은 온갖 희귀한 보물과 보석으로 가득하고 기술자들은 자동으로 발사되는 활에 화살을 메어 놓아 침입자를 차단했으며 그곳에는 축소해서 만든 강과 바다의 모양이 있어 수은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천장에는 별과 행성들의 모양을 그대로 옮겨 놓았고 곳곳에는 물고기 기름을 태우고 있는 촛불이 빛나고 있다고 하는데 고고학자들은 이미 흙무덤 주변에서 수은 성분을 발견하긴 했지만 아마 그 촛불은 있다 한들 진작에 꺼져버렸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도에서 부처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던 바로 그 시기에 중국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준 공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